네, 오늘도 전문가 연결해서 코로나19에 대해 쏟아지는 정보들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대 감염내과 김신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환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 알려진 대로 전파력이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독감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2009년, 2010년에 걸친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 R0 값이라고 1.2에서 1.6, 한 명이 1.2에서 1.6명을 일으키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사스는 3, 메르스는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0.6, 원내에서는 병원 내에서는 4 정도였는데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처음 추정은 1.4에서 2.5 정도로 추정했지만 최근에는 2를 넘고 어떤 논문은 3.25에서 3.4 정도 이렇게 생각보다 많은 그 다음 사람을 만드는 전파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도 전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 나오는 자료들이 무증상 또는 가벼운 증상에도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고 초기 때 특별히 바이러스 농도가 높다는 자료가 최근 뉴스의 논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코 부위가 특별히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비말 전파 외에 에어로졸 전파, 그러니까 공기 속 작은 입자를 통한 전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공기 전파는 특별한 경우에 그 에어로졸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병원 내에서 가끔 있어요. 그 기관 삽관을 한다든지 또는 석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래를 뽑는 시술 등을 할 때 에어로졸이 형성되고 그때는 좀 더 철저한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에어로졸이 형성되어서 전파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중국에서는 분변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공공화장실 사용도 좀 위험한 게 아닐까요? 그 주된 전파는 바이러스가 메르스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도 그렇고 분변에서 발견을 되지만 그게 주된 경로는 아니고 혹시 더 적용을 하면은 손위생을 잘하고 용변을 내릴 때 뚜껑을 닫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국내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원지인 중국과 유전적으로 변이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건 아닌가요? 국내 서울대 연구진이 최근에 코로나19가 99.97%는 일치하지만 9개 유전적 변이가 있다고 최근 논문에 발표를 했어요. 그러나 그 논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아직 그 의미는 잘 모른다라고 되어 있고 이 또한 신종이고 이 변이가 발견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어제 16개월 여아의 확진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감염이 좀 드문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감염원과 접촉할 기회가 적기 때문이 일반이겠죠. 그 외에는 뭐 어떤 면역학적인 변화 같은 것들이 성숙하지 않아서 열심히 안 싸우는 것도 있어서 좀 증상이 적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숫자가 많지 않아서 잘 모르고요. 어린이 감염이 있을 때는 보호자가 그 N95 마스크에서부터 잘 보호복을 입고 아이와 함께 이게 돌봄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 사망자들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현재 확진자들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HIV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칼레트라라는 약과 말라리아 약인 크롤킨 그리고 에볼라 약으로 개발되고 있는 렘데시비어 이렇게 있습니다. 국내에는 칼레트라와 크롤킨을 주로 쓰는데 실험실적 자료를 근거로 쓰고 있고 임상적 효과가 잘 증명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렘데시비어는 임상 연구를 중국에서 하고 있고 국내에도 지금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서 준비를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중증 폐렴 질환자의 경우에는 증상이 갑자기 좀 안 좋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참 예측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나빠지기도 하고, 좀 좋아지는 듯 하다가 기대를 했다가도 나빠지기도 해서, 이게 그 바이러스성 폐렴을 가지는데 양측성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의사들이 흔히 겁이 난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갑자기 나빠지는 경우들 많이 보는데 이 또한 좀 더 관찰된 자료들이 나오면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걱정입니다. 일단 너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서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책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신천지 사람들과 청도 대남병원에 1차적으로 있고 그 외의 집단 감염들이 가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집단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단을 잘 통제하고 지역사회의 감염이 줄어든다면 좀 더 좋은 희망이고 시나리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더 큰 일을 이제 시작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맞이했을 때 너무 희망적으로 너무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길게는 이 약에 대한 새로운 치료약제 그리고 백신 개발 등이 이 전쟁을 하면서 빨리빨리 개발이 돼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